바닷가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어부와 마음씨 고운 아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젊은 어부는 동네 어부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배는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잘 나아갔습니다. 어부들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물고기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어부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부들은 그물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맑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룡 한 마리가 바다 한가운데서 머리를 쑥 내밀었습니다. 어부들은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청룡은 배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마구 출렁이던 파도가 잠잠해지고 거센 비바람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청룡은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았습니다. 어부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젊은 어부가 앞으로 나서서 청룡에게 어찌하여 죄 없는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청룡은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용감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청룡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용기를 내어 도와줄 테니 도울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어부의 말을 들은 청룡은 눈이 빛났습니다. 청룡은 무슨 일인지는 지금 말할 수 없고 내일 아침 이곳으로 다시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하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마치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젊은 어부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청룡을 만난 일은 꼭 비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젊은 어부는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조금 뒤 청룡이 물살을 하얗게 가르며 쏜살같이 다가왔습니다. 청룡은 자신은 동쪽 바다를 다스리는 용인데 북쪽 바다를 다스리는 흑룡이 자주 이곳에 나타나 물고기들을 못살게 굴어 흑룡과 여러 번 싸웠으나 힘이 비슷해 결판이 나지 않아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부는 이제 청룡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부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묻자 청룡은 입속에서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붉은색 방망이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흑룡과 싸울 때 흑룡이 앞으로 달려오는 순간 이 방망이로 물기를 치면 흑룡이 힘을 잃어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부는 걱정 말고 잘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부의 말을 듣자 청룡은 조금 있으면 북쪽으로부터 검은 파도가 몰려오고 흑룡이 나타나고 자신은 남쪽으로부터 푸른 파도를 몰고 올 것이니
그때 조금도 겁내지 말고 자신이 부탁한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마치고 나서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 위에서 어부는 방망이를 단단히 잡고 청룡과 흑룡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북쪽으로부터 시커먼 파도가 일더니 흑룡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쪽에서도 청룡이 푸른 파도를 몰고 무서운 기세로 왔습니다. 청룡과 흑룡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부는 흑룡이 몰고 온 검은 파도에다 방망이를 휘둘러 쳤습니다. 방망이로 물을 칠 때마다 흑룡은 이리저리 밀리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청룡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흑룡에게 덤볐습니다. 마침내 흑룡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은 흑룡을 따라가 계속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벼랑간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더니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사납던 검은 파도가 가라앉고 흑룡은 기다란 꼬리를 질질 끌며 북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잠시 후 청룡이 어부에게 돌아왔습니다. 청룡은 고맙다며 입속에서 구슬을 꺼내 은혜를 갚는 뜻으로 어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의주로 세상 일은 무엇이든지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청룡은 어부가 탄 배를 뭇까지 데려다주고 잘 가라는 인사를 하고는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벌써 주위가 컴컴해져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쫓아가니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어부가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어부는 지나가던 사람인데 날이 어두워져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인은 들어오라며 어부를 사랑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랑방에는 그 집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부는 저녁을 먹으면서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부는 할아버지의 얼굴빛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걱정이랄 것도 없는데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어부는 힘이 닿는 대로 도와드리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손도 많고 돈도 많고 또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있으니 아무 걱정이 없는데 얼마 전에 매화나무 3그루를 뜰에 심어놨는데 2그루는 잘 자라는데 1그루가 전혀 자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화나무를 가꾸는 것이 큰 즐거움인데 아무래도 말라 죽을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어부는 내일 아침 한번 보아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어부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킨 후 일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들자 어부는 여의주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매화나무 뿌리 밑에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어부는 원인을 찾아내고는 자리에 누워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어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부는 매화나무 뿌리 밑에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어 뿌리가 물과 거름을 빨아들이지 못해 나무가 시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며 하인들을 시켜 매화나무 밑을 파보도록 하였습니다. 한참을 파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항아리는 몇 사람이 겨우 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라고 말하자 하인들이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속에는 누런 금덩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부 덕분에 고민이 풀려 기뻤습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어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부는 할아버지의 것이니 받지 않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매화나무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지 금을 찾으려 한 게 아니라며 어부에게 계속 권했습니다. 어부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부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금덩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된 어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